사람이 미묘한 게요. 이 권력의 세계도 그렇고 원망이 생겨나면 골 아프지거든요. 평상시처럼 했던 행동이 누구에겐가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 권력자는 이런 거다. 변덕이 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변덕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사기 열전. 재밌는 일화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처세 관련해서 요즘 정말 처세 관련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또 우리 고전에서 한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영행열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영행. 영은 아첨, 아부할 영자. 행은 이제 다행할 행자. 말 그대로 아첨과 아부를 통해 가지고 다행히 주군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궁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관, 그리고 이제 이런 영행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일종의 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힘서 농사 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착하게 벼슬을 하는 것이 군주에게 잘 보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헛말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이런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죠? 이게 오히려 벼슬살이에서는 이렇게 더 잘 출세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결국 전제 군주의 시대에 그 벼슬살이의 속성이 이런 거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성들만 좋은 아름다운 미색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미색으로 벼슬살이를 잘했다. 이게 바로 영행들이거든요. 본래 임금들이 그 한고조 유방도 소년들을 사랑했대요. 소년들을. 그래서 소년들하고 침소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황제들도 그런 소년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소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황제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몽골이 거의 뭐 부인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신하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통해가지고 말을 엿는 거예요. 황제에게 말하기 힘든 거를 요 소년들을 통해서 말을 엿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하들이 어떻게 따라하냐면 이제 완전 유행이 되는 거죠. 이 소년들처럼 어떻게 하냐? 깃털로 꾸민 관을 쓰고 신하들 이 소년들처럼 조개로 장식한 띠를 메고 허리띠. 그 다음에 화장품 지분을 바르면서 따라 했던 거예요. 지분을 다 같이 토닥토닥 발라가면서. 그래야지 소년처럼 꾸며야지 황제가 사랑을 해주니까. 이렇게 유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주 유명한 이제 영행들이 등통이라는 이제 신하가 있어요. 효문제 때 총애를 받았는데 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원래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너로 배를 잘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궁궐에 연못에 이제 또 배를 띄울 거 아닙니까? 뱃놀이 해야 되니까. 저 북경에 장흥성 가면 이하원 뭐 그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황제의 배를 젓는 뱃사공을 황두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효문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이 이제 뱃사공이 자기 뒤를 밀어줘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저놈이 참 고맙네 해가지고 딱 이게 돌아보니까 그 뱃사공이 입고 있는 옷 등 뒤로 이제 솔개 실밥이 터져 있는 걸 꿈에서 본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꿈에 깼거든요. 옷에 실밥이 좀 터져 있는 걸 봤는데 꿈에서. 그래 깼어요. 막상 이제 연못에 가서 노젓는 놈을 보는데 갑자기 등 뒤에 옷 실밥이 터져 있군요. 맞습니다. 잘하시네. 그래서 걔를 너 잠깐 와봐라. 그렇죠. 잠깐 좀 보자. 근데 애 또 잘생겼어, 이쁘고. 그 성을 물어봤단 말이죠. 너 성이 뭐냐 이러니까 그 나라 등자. 근데 그거하고 오를 등자가 같잖아요, 이게. 예지몽처럼 느꼈군요. 그러니까 하늘 오르네. 이거 이름 통하네. 통이네. 통하네. 그러니까 등통. 오른다, 통한다. 이 꿈에서 만난 사람이 몽중인이에요. 드림러버. 몽중인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그것도 예뻤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등통도 또 성격이 이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이러고 싶은데 휴가를 줘도 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궁궐 밖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궁궐에 있으면 계속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5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하고 오라고 이제 휴가를 내준대요. 근데 그때도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참 이놈 참 성실하네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막 돈을 내는 거예요. 특별 보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도 계속 높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등통한테도 집을 하나 마련해 줬거든요. 문제가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등통집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 등통은 사실 그러면 뭐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누군가를 추천한다든지 뭔가 정책을 내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재주는 없고 오로지 잘하는 거는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어느 관상장애가 있다 이거죠. 관상을 잘 본다는 말 듣고 그 내가 총애하는 등통의 관상을 한번 보라 된 거예요. 근데 관상을 딱 보더니 아, 이 사람은 결국 가난해져 가지고 굶어 죽을 형입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지금 내 힘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굶어 죽게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구리 광산을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 구리로 가지고 동전을 만들거든요. 요즘 조폐국을 하나 차려준 거예요. 조폐 창고를. 동전 주소권을 4개 허가권을 준 거예요. 그 동전이 등시전이에요. 천하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자겠어요. 자기 우리 집 화폐 주소권 조폐공사 짓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굶어 죽을 일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종기를 잘 난단 말이죠. 원래 임금들이 종기가 많이 나요. 네. 뭐 음식을 너무 영양분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뭐 또 종기가 많이 우리 조선 때 임금들도 종기 나서 죽은 사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종기를 알았는데 아, 이 등통이 황제를 위해서 맨날 종기에 고름을 빨아내는 거 입으로. 뭐 그 정도 해줘야지 종행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하루 울적해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등통에게 조용하게 물은 거예요. 야, 천하에 누가 너를 가장 사랑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등통이 아이고 당연히 태자님을 따를 수가 없죠. 태자님이 가장 우리 황제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태자 문병을 왔단 말이죠. 아버님 어디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야, 내 종기 빨아 하던 거예요. 그 태자가 종기를 빨긴 했는데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얼굴을 찌푸렸단 말이에요. 무심코. 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자가 등통은 황제를 위해서 늘 고름을 빨아낸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좀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워진 난 아들이면서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놈은 자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도 찌푸리는 기색 없이 빨아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동시에 그다음 원망함이 생기는 거야. 이게 참 사람이 미묘한 게요. 이 권력의 세계도 그렇고 이 원망이 생겨나면 골 아프지거든요. 사실 사마천이 왜 궁영을 받았냐면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하고 싸움하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저 이릉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할 때 사마천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 그래도 우리 무지에 아주 신이 많은 장군인데 신하들이 이래 욕하면 괜히 황제가 더 기분이 나쁠 거야. 이렇게 충성하는 장군이 배반을 하고 투항했다. 그래서 자기가 변호를 해줬단 말이죠. 일부러 황제를 위로하려고. 아유, 이릉이 그런 사람이 아니자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까지 성과도 많이 냈고 이번에 이렇게 지원군도 잘 안 오고 해가지고 너무 중과부적이라 가지고 결국 투항을 한 거지만 반드시 탈출해가지고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황제의 영리를 건드렸단 말이죠. 한무제의 영리를. 왜냐하면 한무제가 그때 자기가 총애하는 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후궁이. 네. 그 후궁의 오빠를 그 이광리였나? 그 오빠를 좀 공을 세우게 해주려고 네. 병력을 많이 줘갖고 그 출정을 시켰는데 제대로 공을 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럼 그 오빠가 대장군이고 뭔가 병력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잘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사마천이 지금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이게 영리를 건드렸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울적하단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여인의 오빠가 처남이 공을 못 세우고 있는데 얘가 말한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 처남이 한마디로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이런 정말 뛰어난 장군인데 지원군을 못 받아갖고 결국 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아무래도 그런 권력자는 그 미묘해진 기분이 있잖아요. 아, 지금 내가 내 장군이 충성한 장군이 갔다 해서 기분 나쁘고 또 내 처남이 좀 공을 세워야 되는데 못하고 자꾸 뭔가 못하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신하가 갑자기 팍팍 말하니까 확 그냥 갑자기 그 와중에 신하들은 자기는 욕하는데 얘 혼자만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얘 쳐 죽일 놈이다 이러다 보니까 좋아 쟤 죽여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 네네. 미묘하게 뭔가 이 사람의 영리를 건드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태자가 결국 이 등통을 원망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죽고 나서 태자가 경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허. 등통이 절대 안 좋게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통이 국경 밖으로 주저한 돈을 몰래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조사시켜. 조사하면 끝장이죠. 결국 죄를 물어서 등통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또 수만금의 벌금을 물게 하고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빚만 잔뜩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뭐 우리 말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파산 해생 신청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도 죽은 황제의 딸이죠. 지금 현재 황제의 누이 장공주가 아이고도 아버지가 참 총애했는데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등통에게 자꾸 돈을 좀 몰래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관리가 숨어 있다가 바로 즉시 압수해버려요. 몰수해버려요. 그 등통이 뭐 하나 동전 하나도 지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공주가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등통에게 이제 돈 대신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보내준 거예요. 결국 등통은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남의 집에 빌부터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관상장이 예언대로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과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 청나라 말기에 아주 대상인 호스람이라는 상인이 있었거든요. 요즘 좀 완전 진짜 우리 치면 삼성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어떻게 일었었냐면 권력하고 가까워져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태평천국에 난 때 자종당이라는 이제 그 자종당이라는 사람의 군대에다가 군량미를 잘 보급해갖고 완전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종당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사람을 계속 밀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종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유명한 리웅장, 북양함대 리웅장이 자종당을 제거를 해야겠단 말이죠. 그럼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치를 치려면 누구부터 쳐야 됩니까? 그 사람의 돈줄부터 쳐야죠. 바로 자종당의 돈줄인 호스람을 딱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말을 탄 장군을 치려면 말에 먼저 화살을 쏴서 말을 흐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장군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술책에 의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모든 재산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많은 부가 다 날아가고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돈은 없이 슬슬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권력하고 가까이 가고 가면 항상 위험하다는 게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 권력자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요. 권력자가 누군데요? 우리 정프로님? 등통의 사례를 네. 또 이렇게 사마천이 들었고요. 근데 사마천이 정말 이게 강골인 게 지금 자기 바로 현재 임금이 한 무제잖아요. 무제 때 영행도 기록합니다. 지금 임금의 총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기록합니다. 무제가 총회하는 신하는 한은과 환간 이연년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요. 한년하고 이제 태자 때부터 가까이 친해지 가지고 결국 즉위하고 나서 한년을 아주 가까이 해서 항상 주상과 함께 침수에 들고 자고 일어났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셌냐면 이제 사냥을 하러 갈 때 미리 이제 왜 천자가 사냥을 하러 가면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경호 선발대 먼저 보내듯이 선발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한년이 탁, 이 뭡니까? 말과 사람들을 몰고 갈 때 완전 황제가 가는 거하고 똑같겠죠. 먼저 선발대가 하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동생이 이제 저 지방에서 왕을 하다가 이제 수도에 올라와가지고 황제를 이제 만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년이 쫙 이렇게 가니까 황제가 오는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길 옆에 엎드려가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황제가 아니라 고작 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황태호를 찾아간 거죠. 자기 엄마이기도 하고 황제의 엄마니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금 황제에게 받은 땅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한년처럼 저는 옆에서 그냥 폐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태호가 이 일을 계기로 바로 한년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원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어쨌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망을 가동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원이 게이가 아니라 바이섹슈얼이었던 거예요. 주상을 모시면서 여자도 만나? 영항이라고 궁녀의 거처가 있거든요. 영항. 이런. 거기를 출범하면서 간통을 이 사람들이 황태후의 레이다망에 포착이 됐습니다. 황태후가 노하여 은에게 죽음을 내렸습니다. 한무제 가서 사죄를 합니다. 좀 그 봐주세요. 제 총에.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항상 알잖아요. 내명부의 일은 주상이라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네네. 내명부의 일은 내가 총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은 처형당했다. 권력에 가까이 가서 권력이 일어났지만 그 순간적인 걸로 미움을 사고 원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뒤탈을 얻는 거죠. 특별히 뭐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막 내가 정말 뻐겨야겠다 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평상시처럼 했던 행동이 네. 누구에겐가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아마 좀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에피소드인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무제 때 이제 뭐 이연년이라는 일종의 가수죠. 예인 출신을 노래를 잘 부르고 하니까 춤도 잘 추고 해서 들려왔는데 또 이 이연년의 누이가 아주 미녀였나 봐요. 그래서 한무제가 총애를 해가지고 또 후궁으로 들였겠죠. 그러니까 자기 누이도 잘 나가지 이러다 보니까 막 벼슬도 받고 일종의 음악을 담당하는 관수의 장관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 사람도 이제 맨날 자기 누이도 황제하고 자고 자기도 황제하고 자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으니까 완전히 막 이게 간이 배 밖에 나갔나 보죠. 남매가. 네, 그래서 이 이연년의 동생이 자기는 안 했지만 이연년의 동생이
또 영항에서 궁리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방지하게 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괜찮았대요. 누이 동생이 이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죽었어요.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한무제의 총애가 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한무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괘씸하네. 이 형제 다 잡아갖고 죽어버려. 사형을 내려. 이게. 하여튼 그 권력자 너무 옆에 있으면 안 돼. 끝이 안 좋아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또 숙선통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권력자하고 옆에 있을 때 이 권력자가 좀 포용력 있는 사람이죠.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원칙을 말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가 야 지금 술 먹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술 한잔 해도 어떨까 이러잖아요. 그럼 이 권력자가 좀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 같으면 이 딱 참모가 옆에 있다가 원칙으로 말해도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술을 안 드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막 권력자는 덜 웃음을 지면서 뭐 그냥 한번 말해봤어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권력자가 변덕스러운 사람이잖아요. 항상 성격이 막 잘 화를 내고 막 변덕스러우면 그렇게 원칙으로 말하면 바로 잘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칙으로 안 되시지만 뭐 오늘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 원칙을 말하면 무조건 잘리니까 오늘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세의 기술이에요. 처세의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큰 권력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권력자에게 막 아부를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먹으면 너 한 번에 큰 행운처럼 나에게 뭔가 줄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런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내가? 저는 그런 말로 심판하려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보겠다는 거는 안 해줍니다. 자기가 키워준 사람한테는 그런 심판을 절대 안 줍니다. 그 처세에 있어서 권력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야지 무조건 그렇죠. 그냥 뭐 뭐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도 포함해가지고 정답은 없으니까. 사마천의 저 얘기의 교훈이 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사마천이 이런 말 합니다. 심하구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때에 따라 변함이. 그러니까 애정은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거죠.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미자의 행적은 후세 사람에게 영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것으로 이로써 100세대의 일도 알 수 있다.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미자라는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미자는 이 사람도 벼슬아치인데 특별한 재주 없이 아주 임금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군주의 수레를 타고 문명을 간 거예요. 군주의 수레. 요즘에 임금님 전용,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행정 차량을 지금 우리 엄마 아프다니까 빨리 빌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다리를 자르는 월형의 죄거든요. 이거는 임금의 수레를 함부로. 근데 이때 그 임금이 워낙 총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겠냐. 봐줘라. 너무너무 얘는 효자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자가 이제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먹다가 이 복숭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영공에게 복숭아를 준 거예요. 자기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황제한테? 황제에게. 얼마나 이게 무엄한 짓입니까? 근데 영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미자가. 그러니까 너 생각을 해봐. 우리 사람이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하는 먹던 거를 안 먹고 주겠니?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근데 그날 마음이 울적했다고 하죠. 울적한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미자가 지나갔어요. 갑자기 옛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초상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의원님 오늘 뭐 각각 기분이 어떠셔? 그래서 몽골이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그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십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고가 코에가 즐기려고 할 때 이사를 이어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좀 지금 한가할 때는 안 오고 맨날 내 놀 때만 온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사람 내어주면 완전 분류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미자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자 얼굴 보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 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 갑자기 저놈이 말이야. 예전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내 수레를 타고 저거 같이 저거 완전 국법을 무시하는 놈이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게 지가 먹던 걸 나한테 줬지. 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저놈 당장 저 죄를 물으라. 그거 내쫓아버린 거야.
참 권력자들 옆에 있기 힘들다. 네, 변덕이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사이 좋을 때 있다가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 담을 쪽 빨아먹고요. 오래 있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제 권력자의 속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원래 권력자는 이런 거다. 변덕이 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변덕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쁠 때는 뭔 짓을 해도 예쁘지만 눈 밖에 나면 뭘 해도 다 미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는 군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비자도 말하고 사마천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황과 그 사람의 심성과 인격을 잘 헤아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숙성통이라는 사람입니다. 학자거든요. 이 숙성통은 정말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간 사람입니다. 진한 교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본래 이 사람은 진나라에 이제 벼슬을 하러 갔어요. 학자인데. 그 갔는데 궁정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 몇 년 뒤에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해가 들어오고 나서 진섭에 반란이 일어나요. 자, 반란이 났다고 이제 메신저, 사자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호해, 이세 황제가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에게. 아니, 저 지금 초지역에서 수자리 서던 병사들, 그 국경 쪽에 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막 지금 공격을 해가 이 동네 저 동네 공격한다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황제가.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지금 신하된 자들이 병사를 가지고 막 이런 난리를 일으켰으니까 이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빨리 폐하해서 군대를 내어서 그놈들을 정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이세 황제가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통이 딱 그걸 캐치하고 나가서 말합니다. 지금 한 말 다 틀린 말입니다. 지금 천하가 통일돼가 한 집이 돼 있는데 무슨 뭐 무기가 있고 무슨 반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대하신 전하가 계시고 아래는 우리 법률이 엄격한데 무슨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고 다 이런데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감히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이놈들은 도둑대들입니다. 그냥 좀도둑들이라 갖고 지나 개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이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군수들하고 군의들이 잘 지금 지방에서 잘 맡고 있으니까 조금도 폐하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말을 했거든요. 그 황제가 기뻐하며 아이고 좋소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자,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한 놈들은 전부 다 조사 저 감옥에 쳐넣어버려 이렇게 하고 숙성통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전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숙성통에는 비단 20피라고 오단부를 다 가사하고 박사라는 벼슬을 탁 준 거예요. 사람들이 숙성통이 궁전에 나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부하는 말을 하냐 이러니까 숙성통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공들은 모릅니다. 나는 지금 호랑이 아가리에 벗어나서 간신히 살아나왔어. 상황을 잘 보고 그 사람을 잘 봐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동네 도망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고향 땅에 이제 항량이 와가지고 항우의 숙부죠. 항량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항량이 이제 폐하게 되어서 죽게 되니까 또 이제 초나라 왕으로 내세운 해왕을 따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항우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 바꿉니다. 자기 이제 주군을 바꿉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나라 고조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제 항우를 따랐다가 이제 한나라 고조 유방을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유방이 어디를 가더라도 유방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숙성통이 제자가 이제 같이 따르는 자기 이제 제자가 한 100명 있는데 네. 이 제자들이 자꾸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숙성통 선생님은 왜 우리 제자들은 벼슬자리 청걸 안 하고 맨날 깡패 장사 이런 무리한들만 청걸을 합니까? 우리는 무슨 뭐 완전 헛바지들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숙성통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왜 무시하겠는가? 지금은 한나라 왕이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천하를 다투고 있는데 당신들이 가서 싸움 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은 일단 전쟁을 잘하는 그 사람들을 청거를 해야 되고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하가 통일되었습니다. 천하가 통일되고 나서 숙손통이 일종의 궁정 의전을 담당하는 관리가 됩니다. 의전 있죠. 황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고조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본래 고조가 평민이고 아주 뭐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막 방만한 사람이고 막 아무 때나 오줌 싸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조가 그런 거 복잡한 거 싫어. 그냥 간편하게 해. 그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전부 다 무리한들이잖아요. 자기 똘마니들이 전부 다 그 뭐 말만 뭐 벼슬아치 장군들이 전부 다 조폭들이 깡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술 마시다가 수 틀리면 칼 들어내갖고 황제 앞에서 기둥에다가 칼 꽂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놈들 좀 버릇을 들여야겠네. 이럴 때 이제 숙성통이 탁 그걸 알고 이제 황제에게 말합니다. 학자들 말입니다. 나라를 네이션 빌딩,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못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공자의 고향 노나라 땅의 선비들을 불러가지고 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 조정의 의뢰를 정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좋다 된 거죠. 네. 그래서 노나라에 갑니다. 노나라 선비들 가서 이제 야 내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저 장안에 가서 황제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 예식을 정하는 일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노나라 선비 2명이 꼬장꼬장 하거든요. 아, 우리 절대 당신 같은 변질자하고는 같이 일 못한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몇 명을 섬겼냐. 전부 아부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천하가 통일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무력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약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신이 한나라 고조 아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 한나라는 덕을 한 100년 사은 다음에야 예약을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절대 이제 안 하겠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손통이 웃으면서 딱 말하는 거죠. 손이 더럽혀지기 싫다고요? 당신들은 참으로 고루한 시골 선비들이구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구려 하면서 당신은 필요 없다고 나머지 선배들하고 데려와서 제자들하고 같이 의식을 이제 막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딱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 황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의식에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잡아갖고 어디 가둬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황제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았다고. 결국 의정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숙손통에게 장관 자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 500건을 하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고. 자, 그런 다음에 이 기회를 틈타서 숙손통이 말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항상 청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권력자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언제 청탁을 해야 되냐, 언제 인사청탁, 제일 중요한 게 인사청탁이 언제 해야 되느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옆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진다거든요. 그럴 때 각하 이번에 이 자리가 누구가 정말 적임자입니다 이러면 응?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하 요번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걸 해주시면 그렇게 이게 배설을 하고 나서 권력자들이 가장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때를 노린다는 거죠. 숙손통은 기분 황금 500건 주고 기분 좋고 자리 줄 때 탁 말을 합니다. 제 제자들이 신을 따른 지 오래되었는데 같이 요번에 이걸 공이 큽니다. 이제 걔들을 좀 관직을 주면 어떨까요? 전부 다 특채 다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500명 전부 다 특채하고 황금도 또 자기가 받은 황금 다 나눠줘요. 본래 예전에 금일봉을 하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일봉을 하사하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군사 정권 시절 우스갯소리입니다. 당시 이제 그때는 이제 치안본부장을 했습니다. 치안본부장. 요즘 지금 경찰청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금일봉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시골 파출소까지 다 삼겹살 파티를 한다거든요. 야. 그 돈이 내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길래요? 단가가 다르죠. 그래서 그때 뭐 1조씩 받았잖아요. 통치자금 1조 받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뇌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황금 500원 받자마자 다 나눠줘요. 자기 제자들하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런 거죠. 와, 이제 벼슬도 넣어줬죠. 돈도 나눠주니까. 우리 숙손 선생님은 참으로 성인이시다. 당대의 중요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정말 이 사람만큼 적재적소의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 자, 이 이후로 이제 숙손통이 여러 이제 뭐 한고조가 태자를 바꾸려는 것도 딱 막아쓰고 그래서 그 한고조 여우에 완전 신임을 얻게 되고 하여튼 원칙과 이런 걸 또 지킬 때 정말 잘 지켜요. 네. 그러면서 워낙 이제 이런 처세를 잘하다 보니까 황제를 여러 명 하면서도 전혀 무탈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숙손통은 세상의 서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일단 어떻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입신양명입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름을 떨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서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의뢰 재정에 힘쓰고 또한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할까 세월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저 지금 누가 정치적으로 이겨나 이 상황에 따라서 나아가고 물러나고 진퇴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아갈 땐 나아가고 물러날 땐 물러나서 그래서 마침내 한나라 유학의 종사가 됐다. 한나라 유림의 어떤가는 첫 번째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사마천의 말이 의미심장한데 참으로 바른 것은 굽어 보인다는 거예요. 참으로 곧은 것은 구불구불해 보인다는 거죠. 본래 길이란, 본래 대도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다 라고 딱 코멘트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숙손통을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참으로 바른 것은 굽어 보이고 대도는 큰 길은 본래 구불구불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손통이 그런 길은 워낙 곡절이 심하잖아요. 구불구불해 왔습니다. 근데 본래 대도는 곡절이 심하다 이거죠.
지뢰는 원래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불구불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 사람은 대도의 한계를 걸어왔다는 거죠. 참 우리 보통의 윤리, 보통의 철학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뭔지. 그러니까 숙성통 어떻게 보면 아까 노나라 선비들이 말했듯이 당신은 맨날 권력자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유학을 진흥하고 종사가 되었다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한나라 고조의 정치적인 목적이 이용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나마 해서 유학이 발전하고 의대 제의가 정비된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옛날에 아주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에 한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분도 현실 비판적인 학자신데 참 재밌는 게 1970년대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 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갖고 엄청나게 진흥책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국사학과가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예전에 사학과였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김유신, 이순신 뭐 역사맛 알기, 세종당 이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정책 의도가 있죠. 네네. 이순신을 세워가지고 무신이 결국 권력을 가지는 게 맞다라는 박정희와 이순신을 등치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맞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국사가 좀 발전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게 여러 가지 해주니까 국사학이 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네. 국사편찬위원회 만들어주고 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국사학의 연구는 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약간 좀 다른 차원에서 네. 뭐 빛이 됐든 소리가 됐든 네. 정말 멀리 가는 똑바로 가는 것들을 보면 다 파동으로 간다. 곡절이 있네요. 우와, 세상에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가 없다. 전파도 그렇고 다 파동이거든요. 네. 이렇게 꾸불꾸불해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멀리 곧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해절 현상, 이런 거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정말로 네. 평평한 것은 올록볼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하이 엠보싱. 와, 올록볼록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렇게 올록볼록한 요 엠보싱이 결국은 우리의 바닥을 가장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와, 나 진짜 광고에 실으십니다. 와, 진짜 지렸어. 자, 이 제품이 청소할 때 쓰는 건데요. 그렇죠. 물걸레질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3M 이렇게 걸레에다가 이런 부직포 같은 거 많이 되잖아요. 부직포, 뭐 물티슈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근데 가끔씩 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밀리거나 아니면은 먼지가 제대로 안 붙을 때가 있는데 요거 딱 놓고 요거 이렇게 딱 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밀대 딱 걸리고 밀대 걸고 요렇게 해서 바닥을 이렇게 쓸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록볼록한 것들이 먼지를 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에 한 3장, 4장만큼 먼지를 다 잡아줍니다. 올록볼록한 면들이. 왜냐면 우리 집에 청소해보면 알지만 맨 가장자리만 머리카락 먼지 다 모여있고 가운데는 다 비어있거든요. 그걸 해결해주는 아주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네, 하이 엠보싱. 지금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주문하시는지도 뭐 편하게 잘 보실 수 있으니까 하이 엠보싱과 함께 집안에 청소하실 때 아까운 물티슈나 아니면 요 부직포도 좀 아끼시고 그리고 자원도 좀 보호하시면서 우리 환경도 같이 생각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 방금 정프로님이 말한 그 방금 있잖아요. 뭐라고 했지? 올록볼록한 것이 가장 뭐 평평할 수 있다. 가장 평평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광고 차라리 광고부터 나한테 맡기시지.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하시더라고. 아유, 안타까워요. 여튼 하이 엠보싱으로 깨끗한 집 아주 반질반질한 방바닥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어떻게 여성분들 얘기도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떻든 이런 어떤 처세라는 것들은 정말 한 번 삐끗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여성분 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 번쾌 있지 않습니까? 번쾌. 그거 완전 개장수 번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방을 홍문전에 살린 1등 공신. 항우가 죽일까 말까 할 때 장막을 걷어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그 항우 마음에 들게 그냥 고기를 칼춤 추고 우거우거 씹어먹어갖고 유방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이 본래 번쾌는 유방하고 같은 폐연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동서예요.
유방의 부인이 여치거든요. 근데 바로 항우의 부인이 여수예요. 같은 자매죠. 네. 그러니까 동서 사이가 얼마나 친합니까? 네. 그런데도 그리고 공도 엄청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쾌가 이제 군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누군가가 약간의 비방을 한 거예요. 번쾌가 말입니다. 여시 집안이잖아요. 어떻든 거기는. 만약에 우리 유방 황제가 돌아가시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방이 총애하는 그 척부인하고 이 척부인의 이 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조가 바로 진평이라는 또 아주 모사꾼이죠.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데 진평을 시켜가지고 야 너가 가가지고 번쾌를 대신해서 그 군 통술권을 이제 빼앗고 번쾌를 그 자리에 즉각 처형을 시키라 된 거야. 참수를.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번쾌가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여시 집안에 가까우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이쪽에 약간 불순한 거 조금의 뭔가 느낌을 줬다 이거죠. 그 한마디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평생 자기 동지이자 평생 동안 자기의 사냥개 역할을 해왔고 생명의 은인이고 동생이기도 한 번쾌에게 참수 명령을 시킨 거야. 참수해라고. 그런데 이제 진평이 가만히 보니까 꾀돌이잖아요. 이거 잘못 참수했다가 만약에 한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이제 여우가 정권을 잡고 우리는 난 죽을 목숨이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안 죽이고 아예 그냥 좀 압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와중에 유방 죽고 풀어준 거예요. 그 진평 살아난 거죠. 네.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자그마한 거 하나에 평생에 자기 동지이자 같은 인척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진짜 권력의 세계는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번쾌도 자기 손자 때 자기 후손, 손자가 평민이 돼버려요. 그 자기를 박탈당하고. 그 최고 한나라 건국 1등 공신 집안이 손자 대 평민 돼버리고 그것도 유명한 장량 있지 않습니까? 네. 한나라 건국의 네. 장자방. 장자방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아들이 불경지를 저질러서 직위를 박탈당해요. 아들 대 자기를 박탈당해요. 그 진평도 그런 이야기하고 진평도 워낙 모사꾼이고 깨를 많이 냈는데 자기가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음모를 너무 많이 꾸몄다. 내 후손들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결국 정손자 때 자기 정손자가 남의 아내를 강탈한 죄로 목이 잘려버려요. 그리고 직위가 다 폐지된 거예요. 참 이게 세상 일이 좀 무서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게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여튼 저는 그냥 권력 근처로 안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욕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시겠습니다만 가게 되면 항상 권력자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처세들 하시고 그리고 권력자는 굉장히 작은 거에도 많이 분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덕스럽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알고 가셔야 나중에 또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러지 마시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의 세계 한두 개만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외척세가라고 여기 결국은 이제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외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이 셀 수밖에 없죠. 부인의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임금이 신하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다. 하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리 밑에서 가난해봤자 윗사람이 자기 부인 좋아하면 절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못 빼앗는데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권력을 위해서 내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마천에 이미 2000년 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빼앗기 힘들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공자는 천명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부부간의 이런 결국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운명과 같은 거다. 참 이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게 어렵고 여인과의 관계들이 많은 이제 역사에서 좀 굴곡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우봉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 우리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우가 이제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척부인이 흔히 말하는 서자를 황제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제 유방도 관심을 가졌는데 여후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략을 빌리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제시켜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우는 아들보다 이 사람이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엄마가 다 권력을 휘둘렀죠. 그 사람이 여후? 예, 여후. 여태우랑은 다른? 여태우입니다. 여태우. 여태우.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우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혹시 그 척부인을 인간 대주를 만든 너무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원한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잘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한비자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사사로운 사랑이 개입되면 가장 위험해진다. 한비자의 말인데 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나라 여공 때 일인데 네. 자 정나라 이제 여공이라는 임금입니다. 여공의 일인데 자 자기 선대 임금의 자기 아버지 신하가 국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이제 임금이 된 여공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권신 아주 힘이 센 신하의 사이한테 야 너 장인 죽여 이렇게 암살해라고 몰래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 실세 사위에게 사위에게 너 장인 죽여버려. 오. 이렇게 암살 지령을 내렸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사이 자기 아버지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딸이 자기 친정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와 남편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때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아버지와 남편 중에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아버지지. 왜 아버지입니까?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핏줄이고 남편은 남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사람이 남편의 아내가 된 이상은 너는 이제 무조건 지아비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죽일 수 있으면 나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 친정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줍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지만 이 세상의 남자는 모두 너 남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이 말을 들은 딸은 바로 아버지에게 자기 사이가 자기 남편의 업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권신 바로 자기 사이를 살해하고 사이의 시체를 거리에 전시합니다. 임금 보고 함부로 하면 꼼짝 마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알고 보니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웬 막장이냐. 네. 여튼 그렇게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이 세상 모든 남자가 네 남편은 될 수도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 났지 않습니까? 전쟁 났을 때 이제 뭐 전쟁 나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아들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보통 아들과 동생. 네, 아들과 동생. 보통 뭐 아들 찾겠죠. 네, 아들이겠죠. 1950년대는 그때 유학에 있던 사람들은 동생을 찾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엄마에서 나서 내 동생은 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내 동생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엄마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동생을 못 보는데 아들은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잃어버리지만 또 다시 낳으면 된다. 낳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때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맞죠? 아무래도 아들한테 마음은 더 가겠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피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부모님을 그 기차 위에 타고 갑니다. 묶어가지고 그 애가 있는데 애가 지나가다가 흘리잖아요. 근데 부모를 더 잡습니다. 부모를 더 이제 뭐라고 할까 떨어지지 않게 막고 애가 떨어지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이게 유교의 장류 유서의 사회가 있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게 인간의 그 본능적인 마음은 아마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수십 년간 하여튼 평생에 걸쳐서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많이 주입을 당하다 보면 주입받다 보면 어쩌면 그런 선택을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또 그때는 워낙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사망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녀 수도 많고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하여튼 잘은 이해 안 됩니다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모의 힘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무제 이때 이야기입니다. 한무제가 본래 이제 유모에 의해서 길러졌겠죠. 유모의 힘. 유모. 난 유모의 힘인 줄 알았어. 유모의 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무제하고 이제 서로 만나는 거죠. 유모가. 자, 그러니까 젖 먹여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좋지. 그러니까 유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하겠죠. 어느 곳에 빈 땅이 좀 있는데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그런 거죠. 한무제가. 아이고 뭐 그걸 좀 갖고 싶은가 보구나. 가져줘. 그러니까 바로 하사해 버리는 거죠. 막 국유지 어차피 다 황제 거잖아요. 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안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게 한무제가. 유모 부탁은? 유모 부탁이니까. 누나 이러면서 또 했겠지 뭐. 그런 다음에 황제 전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황제만 수레만 지나가야 되잖아요.
황제의 전용도. 먼저 유모 마차 지나가요? 유모가 내 좀 한번 지나가면 안 될까? 아유 타고 다녀요. 이런 식인 거죠. 누나.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모뿐 아니라 이제 유모의 아들, 손자, 하인들까지 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선 넘었네요. 그러니까 장안의 거리에서 난리치고 내가 우리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래 되는 거죠. 뒷배가 든든하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막 길을 달리던 마차를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치면 자동차잖아. 갑자기 자동차 세워가지고 자동차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옷이 귀중하잖아요. 비단 옷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완전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말이 안 좋지 뭐. 당연히 이제 무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황제가 차마 처벌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담당 관리가 딱 그런 거죠. 안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처벌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형사처벌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귀향을 보내겠습니다. 국경 변경으로 2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무죄가 이까지 하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유모가 이제 이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별 인사하려고 궁궐에 들어왔는데 그 궁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제 궁궐에 있는 관리들 만나 의논을 한 거죠. 이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완전히 나 이제 한번 국경지대 변경 떠나면 다시는 여기 장안에 못 들어오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이 벼슬아치가 이제 그 당시 한무제의 총애를 받던 배우였거든요. 네. 그 사실은 권력자 주변에 예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의 계절에 항상 연예인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만 본래 힘이 엄청 셉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도와주나 보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 힘이 더 셉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나는 자리에 만난 사람이 민원과 청탁이 제일 힘이 셉니다. 또 기분 좋을 때 항상 또 민원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누군가 참 일을 잘합니다. 누군가가 참 사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적임입니다가 무조건 딱 꽂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황제를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물러나면서 적가승보여라.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일리어드에서 그냥 자기 아들을 이제 다시 그렇죠. 그런 것도 자기 아들을 내 말을 들으라 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때는 옷도 많이 입으니까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제를 만나 작별 인사 할 때 물러나면서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뒤로 이러면 물러날 때 멈춰라 이거요. 한 번씩 멈춰갖고 그러니까 뒤로 갈 때 다시 뒤를 돌아봐라는 거죠. 뒤돌아갈 때 다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한번. 그렇죠, 바로. 자, 유모가 이제 말한 대로 물러가면서 또 멈춰서서 또 돌아보고 또 가면서 또 돌아본단 말이죠. 만수무강하소서. 이럴 때 바로 그 꾀를 알려준 배우 있죠. 배우가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이가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가지 못할까. 폐하는 이미 성인이 되셨도다. 더 이상 그대의 젖을 먹을 필요가 없다. 어찌 미련을 보이며 뒤돌아보는가 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배우가 서로 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황제가 옛날이 연상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한테 젖을 먹이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사람인데 나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생명을 준 사람 부모지만 나를 살을 주고 뼈대를 실하게 만들어준 사람, 나를 성인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유모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을 딱 시키는 거예요. 젖을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약간 미안함을 주는 거죠. 야, 너 말이야 유모의 젖을 먹여놓고 이제 니 다 자랐다고 유모를 평행하는 거냐? 토사구 평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정말 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가슴 깊숙한 밑바닥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정서를 자극시킨단 말이죠. 유모하고 내하고 정말 좋았던 시절 어릴 때 내가 정말 세상 모르고 있을 때 얼마나 유모가 나한테 잘해줬지. 엄마의 마음 이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불쌍해지면서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결국 야 명령 취소. 유모 가지마. 그리고 야 유모를 비난하고 했던 놈도 다 한번 집어넣어. 와 완전 역전되네. 이게 유모의 힘입니다. 여인의 힘입니다. 네. 이제는 유모 말고 노모로 가야 된다. 노모?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아니겠죠, 설마? 네, 우리 시대도 좀 더 열려야 된다. 이 지금 고귀한 인문학 자리에 유모, 노모 얘기가 그건 아니겠죠? 아니 폭삭소가수다에 노모가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노모로 가야죠. 폭삭소가수다 봤잖아요. 저 진짜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또
그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은 또 커피로 채워야죠. 커피 또 마시면서 사실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나도 몇 개 봤는데 짠하더라 진짜. 그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 그래? 네. 아까워서 이제 다 못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도 네. 저희가 그 커피의 원두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 그 1kg 사장님이 폭삭 볶았거든요. 폭삭 볶았수다. 네, 폭삭 볶아서 정말 향이 좋은 네. 아르테미스. 요거 요즘에 주문하기 어렵다면서요. 아,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아직은 될까 모르겠네. 네. 예, 요즘에 여기 수출길이 열려갖고. 아, 진짜요? 우리 지금 1kg 커피도 지금 대단히 신났습니다. 네. 예, 1kg 커피 잘 드시기를 저도 이제 바랍니다. 좋은 제품은 어쨌든 잘 팔려요. 결국은 되더라고.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선물 세트로 참 선물 좋은 세트. 건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아, 총 8가지 다양한 그렇지, 이제 그렇지. 향이 다른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이것도 다 엄청 향도 좋은데 구성이 너무 알차게 꽉 차 있어요. 네네네. 참 이름도 예쁜 1kg 커피에 네. 다양한 드립백 그리고 요 아르테미스 즉석에서 이건 물에 타 먹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병으로 되어 있는 콜드브루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이제 여름에 딱 얼음해갖고 그냥 물 타 드시면 그게 바로 이제 콜드브루 드립커피가 되는 거니까 1kg 커피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또 중동에서 많이 1kg 커피를 찾는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동 가시게 되면 또 반갑게 1kg 커피를 거기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1kg 커피의 아니다. 1당백의 권력자는 1kg 커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자. 네. 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네. 이분 기분 나쁘시지 않게 저희가 항상 심기경을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사기 열전을 보면서 사실 사기를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좀 다뤘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에피소드 위주로 인간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또 책을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도 댓글 다시면서 처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 자, 하여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